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무뎌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 물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를 뜻하는 이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들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절, 그러니까 추석 특수마저도 완전히 실종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중국 당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져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중국 경제가 더욱더 악화 조짐이 커지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2021년 이래 가장 낮은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 연간 5% 성장률 목표에 비상이 걸렸으며 가계 소비를 늘리는 특단의 방안이 없다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이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에 그쳤고, 이는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소비자 수요가 상승할 조짐이 없다면 당연히 이 요인이 기업 수익과 임금 및 지출 감소 등의 부정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의 CSI 300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실적 부진과 경기 회복 부진으로 약세 심리가 지속되면서 국내 지수는 5년 내 최저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봤습니다. 블룸버그는 더불어서 실제로 중국의 8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률이 또다시 예상치를 하회하며 0%에 머물렀는데, 이런 경향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그러면서 위안화는 국내 및 해외 거래 모두에서 소폭 하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경제 전반의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국내 총생산 디플레이터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1999년 이후 가장 긴 물가 하락 행진과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소비 및 투자 수요 감소로 인해 전기차와 태양광을 비롯한 중국 경제 핵심 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고 기업들이 임금을 삭감하면서 중국의 성장 목표인 5%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MBS의 수석 통계학자 동리주안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물가가 소폭 상승한 것도 더운 날씨와 폭우로 인한 식료품 비용 상승 때문이라 그러면서 특히 신선 채소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격이 21.8% 상승해서 CPI에 0.44%포인트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약간 상승하고 또 사실은 경제 효과가 아니라 기후변화였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8% 하락해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1.5%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022년 말부터 계속된 디플레이션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중국 물가가 낮게 유지되는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 당국의 통화 정책 완화에도 7월 중국 실물 경제에 공급된 위안화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800억 위안, 그러니까 한 15조 원 정도 줄어든 247조 9,300억 위안으로 2005년 이후에 1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실물 경제 주체들이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으로 물가 상승을 유도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제시한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 3% 안팎은 물론이고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인 5% 내의 달성도 어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강 전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지난주 한 금융포럼에서 지금은 디플레이션 압력에 맞서 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블룸버그는 이 전 행장의 발언을 두고 물가 하락을 상대로 한 국가적 싸움을 저명한 중국 인사가 인정한 드문 사례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늦추고 기업들이 임금을 삭감하면서 악화한 수요는 중국의 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결국 이 중국에서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주저앉힐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소비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으면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미루고 직원 임금을 삭감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더 큰 소비 위축을 불러와서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한 5% 안팎 성장률 달성 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성장률이 1분기에 5.3%에서 2분기 4.7%로 둔화한 것도 소비 부진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는 2구 환신 정책을 실시 중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은발의 오줌 누기여서 제대로 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중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의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안보 강화를 내세우는 정책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시진핑 정부가 중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런 안보 우선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 당국이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백약이 무효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중국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 그러니까 추석 대목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를 비롯해 가지고 성주망 등 중국의 지역 매체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추절에 가장 많이 찾는 월병마저도 가격을 대폭 내렸음에도 팔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인 시대주보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월병 생산량은 32만 톤이었는데 올해는 가격을 전년보다 한 20% 이상 낮췄음에도 30만 톤 미만 정도밖에 팔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반영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는 올해 월병 시장에 간소화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면서 500억 위안, 그러니까 한 9만 원 이상의 고가의 월병 선물 세트는 더 이상 보기 어렵고 100에서 200위안 가격대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해 중추절만 되면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 상승 붐이 일었던 마오타이주 역시 판매량이 20% 이상 줄어드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RFA는 과거 같으면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선물이 오고 갔지만 올해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마오타이주 등의 선물 구매가 완전히 줄어든 탓이 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에서 마오타이주의 판매량은 마오타이 지수로 불리면서 실물 경제의 현황을 반영해 줍니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에서 마오타이주가 오고 가는 것이 경제 활동의 분주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오타이주의 판매량이 급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RFA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주류 취급 상인은 중추절 국주로 꼽히는 마오타이를 포함한 이 마이주 시장이 근 10년 만에 가장 차갑다 그러면서 소매 채널은 가격 파동을 우려해서 비축 의지가 강하지 않고 기업 선물, 복지 등 기존 대형 고객 수요도 위축돼서 단체 구매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현지 매체에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추절을 앞두고 관광업계도 울상입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는 값비싼 장거리 여행보다는 주변 근교 등 비교적 저렴한 중단거리 여행 선호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9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Ctrip의 시장 분석 플랫폼 플라이트 AI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중추절 연휴 기간,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17일에 국내 항공권 편도 평균 가격은 약 770위안, 세금 포함인데요. 770위안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추절보다 25%나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 2위 온라인 여행사인 취날 역시 중추절 연휴 기간 항공권 가격이 여름 휴가철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6월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정도면 한마디로 중추절 특수가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부진이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에서 5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나아졌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부유해졌다는 답변 비율이 2014년 77%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39%로 급락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40년 전 세계 경제를 개방한 이래 경험한 적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저축 경향이 강했던 중국 소비자들은 더욱 검소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진핑 주석은 그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의 그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한마디로 중국 경제에 대한 무지와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진핑 주석이 진짜로 중국의 경제 구조를 잘 모르고 아래 것들이 써주는 가짜 경제 현실만 읽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기야 중국 내에서 모든 경제 통계를 숨기고 또한 부정적 자료를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니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경제의 미래는 더욱더 암담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중국 경제 상황이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경제 당사자들이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